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오케이 사인 내면서 환한 웃음 숨기지 않았는데요. 과연 웃을 일일까요? 이재명 사라지면 국민의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보고 있습니다. 저 추석 연휴 때문에 바쁘십니까? 네, 연휴 전에 네. 인생을 챙기는 집권당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네. 선물도 받으셨어요? 예, 제가 집에 뭐가 왔는지 잘 못 챙기고 있어갖고요. 네, 선물이-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선물이 네, 그렇게 많이 옵니까?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예. 네, 알겠어요. 네. 예. 저기 가세연에도 이렇게 대통령 선물 도착했더라고요. 우리 주진우 기자님한테는 혹시 안 왔나요? 안 왔어요? 네. 안 와요. 네, 제가 네. 절 선물에 꼭 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는 의원들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네.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부결 호소인으로 둔갑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고민이 많았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죄가 없다, 증거가 없다,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받게 될 것이고, 예. 그 기회를 민주당에 있는 양식 있는 의원들의 선택지 가결로 결정됐다고 봅니다. 26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자, 예. 26일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구속될 가능성,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시종일관 모든 혐의들을 부인해 왔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이 체포의 필요성, 또 수집된 증거들을 보니까 사실상 탄탄하게 준비가 된 것 같고,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입증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완강히 모든 내용들을 부인하게 된다면 결국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사유 등을 들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이 만약에 안 된다면 예. 검사들의 이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장 복귀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말씀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발부된다고 보신다고 했는데, 예. 발부된다면 그럴 텐데 발부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발부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나름대로의 명분이 또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내용들만 가지고 네. 무슨 수박을 색출하네, 대표를 팔아먹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법원의 심사 과정들이 있는데, 네.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모든 것들을 규정짓고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악마화시키는 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가기도 전부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당당히 기각 결정들이 내려왔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리더십과 힘이 엄청나게 실릴 텐데, 네.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영장 심사 결과 이후로도 당내의 혼란, 후폭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이후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구속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세간에서 어제 그 많은 기자님들이 저한테 연락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사법 리스크가 좀 종식되면서 예. 그 뒤로
이 변화의 길에 나서게 되면 국민의힘도 총선을 앞두고 좀 이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는 민생 중심, 경제 중심, 변화 쇄신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답은 국민의힘은 그럴 준비가 돼 있고 또 시종일관 이 민생을 위한 경제 혁신의 길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그 성과를 보여주게 더 노력할 거다. 예. 다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종식시키면서 변화 혁신의 길에 나설 것이냐라고 하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예. 대표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새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더 당력을 집중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탄압시킬 것 같은 민주주의 퇴행의 길을 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튼 이 민생 중심과 국민 중심의 노력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할 건데 자. 파트너 정당인 민주당이 네. 만약 저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전국이 또다시 마비되지는 않을지라는 걱정도 됩니다. 자, 민생 챙긴다, 뭐 국민 경제 챙긴다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도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껏 기승전 이재명이었잖아요. 사실 기승전 이재명이었는데 구속이 아니 지금까지도 기승전 이재명이었는데 구속돼야 이제 민생으로 가겠다 이 얘기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동안 이제 경제 중심, 민생 중심, 또 청년, 여성. 그동안 왜 안 그랬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현장 행보도 하고 있고 제가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이끌면서 청년 정책을 냈던 많은 일들도 있고 다만 대한민국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정치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데 네. 워낙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큰 뉴스이기 때문에 네. 시종일관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문제와 또 이걸 방탄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문제 네. 이런 게 이제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더 뉴스에 많이 소비가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대표가 구속되고 나면 뭔가 상황이 좀 조정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네. 민주당이 그런 모습들을 갖추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다시금 전국 대치 상황으로 또 끌고 가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2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뉴스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영호의 몸이 됐는데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의 이 논평이나 메시지와 관계없이 네.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자리를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나 많은 관계자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 구치소를 찾아가면서 이재명 대표 안부를 묻고 더 우리가 결집해갖고서는 윤석열 정부와 맞상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뉴스의 중심은 이재명 대표와 그런 방식으로 규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도 민생 얘기, 경제 뉴스 얘기, 국민의힘 얘기는 못 듣는 겁니까? 저희는 그런 길에 반드시 나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 중심으로 변화가 될 텐데 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의 관심은 우리는 여당 뉴스를 쓰고 야당 뉴스를 쓸 때는 또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뉴스 현장에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는 야당인 민주당의 리더십이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들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용들을 좀 끝까지 다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고성, 야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나서서 오히려 소리 지르는 야당 의원들을 제지하는 모습들까지 펼쳐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검찰은 왜 이 사람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왜 이 해당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듣지 않고 여기 나오는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곧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에서 검찰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법원은 어떤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지켜보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없는 내용들을 엮어서 정치 공세를 한 것인지 이런 엄청난 과거의 기록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민주당이 방탄으로 막아세우려고 하는 무리한 행동이었는지는 곧 판가름이 날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요. 혼자 드라마 찍고 좀 즐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네. 거진 막장 드라마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또 청담동 얘기를 또 하세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막장 드라마 그리고 실패한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 없이 제1야당 대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게 되는 살아있는 다큐 그대로입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도 가결됐습니다. 이거 네. 정부 여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명분 없음 이 내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꼭 필요한 사안이었더라면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이 필요한지 민주당이 지난날 이상민 장관 탄핵했듯이 탄핵안을 가결시켰겠죠. 그런데 해임 건의안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가결이 올라오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이른바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이 한덕수 총리 이용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훨씬 더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매일매일 여러 의혹들이 쏟아집니다. 예. 보수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보시는 분들마다 뭐 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네.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들 중심으로 또 얼마든지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난날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게 되는 그 결정적인 한방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네. 후보자들이 이 낙마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논란이나 의혹 뭐 이런 일들은 역대 청문회에 나왔던 것처럼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없음을 뜻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세 방이 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통과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 방통위원장 처리 통과 이후로 네. 정말 이 잘못된 인사를 처리 통과시켰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모습들은 지켜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여론이 들끓기 전에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쿠데타를 좀 미화하고 친일파 이완용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으니 이런 건 국민 정서에서 너무 멀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발언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시인하고 인식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장외에서 나가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상당히 많은 온건적인 인사들도 그 당시 무대에 올라서 좀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발언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예. 또 그런 일들에 대한 잘못을 좀 정리할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 적격성 여부는 말에 관한 이 수위보다도 네.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강한 군대를 통해서 지켜낼 것인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말 듣고 그러면요 강한 그만할게요. 저 국민들 그 말이 국방부 장관이 이게 적절한가 이게 굉장히 우려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 지도부 지금 당 지도부 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이 좀 거친 언사들이 많이 표현되는데요.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뉴스에 회자되는 건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본인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주로 언론에 회자되곤 합니다. 오랫동안 또 정치를 했던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이 있다면
자당과 또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정권에 대한 비난 메시지 대신에 어떤 방식의 긍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제시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권 출범하고 나서 당연히 이 긍정적인 평가도 또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많은 일들에 대한 비난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공감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 영입인사 1호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저께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동행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나름대로의 부푼 꿈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바탕으로 당시 이제 민주진영과 함께 국회에 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정훈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위선과 내로남불, 말과 행동들이 다른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실망감들을 피력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집권당이 열린 자세로 그리고 더 많은 확장적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총선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네. 함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은 조정은 의원도 좀 틀리잖아요. 어떤 다르잖아요. 면에서 네,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예. 간다. 뭐 앞에서 하던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 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국한해서 얘기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끌어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네. 국민의힘에 와 있는 부분들도 과거에 했던 말에 비춰서 보면은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의 상황 변화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네.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집중 포화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퇴행하는 나쁜 정치. 이거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비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강조점들이 더 눈에 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보다 다 국민의힘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뤄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논란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쉬 설득이 안 될 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김병민 최고가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내는 이 말을 언제 거둘지 또 궁금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